방송에 강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엄마 오승연. 너무 바빠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없다는데. 차? 다 차? 3살 된 아들 다윗이 시위를 시작했다?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 바쁜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는 다윗. 과연 슈퍼우먼 엄마는 아이의 상처를 어떻게 달래줘야 할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놀아줄 수 있을까 많이 이제 다윗 아빠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자연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자. 엄마 이거 타봐. 교육은 양보다 질. 짧은 시간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슈퍼우먼 오승연의 비법 대공개. 빨리 나오게 해줘. 그리고 영어 박사 오승연이 밝히는 영어 교육 노하우까지. 다윗아, 호랑이 영어로 뭐지? 타그. 옳지. 그러면 거북이는? 아치. 엄마 있을 때 행복해요. 엄마도 해줄 거야. 행복한 팔방미인 오승연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너무도 이른 아침. 별도 달도 깨지 않은 고요한 새벽의 어스름을 뚫고 너무나 부지런히 방송국을 찾은 사람이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새벽부터. 아나운서 출신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주인공 오승연. 인사 한마디 건넨 후로 카메라에 눈길 한 번 안 주는 야속한 그녀. 순간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생방송을 준비하기 때문이라는데, 그러나 대본 숙지가 끝나자 진행자와 가벼운 농담을 나눌 만큼 여유로운 모습. 함께하는 베테랑 아나운서도 놀랄 정도란다. 아니, 애기 엄마였다면서요? 몰랐어요. 진짜요? 농담이에요. 아니, 워낙 본인 일은 굉장히 철저한 편이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전에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도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방송인이죠. 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되고 아나운서 출신답게 차분히 일하는 그녀. 영어 박사답게 해외 뉴스를 번역 쉽게 전달하는 게 그녀의 일이다. 깔끔하게 방송을 끝낸 그녀. 오랜만에 다시 방송으로 돌아온 소감은 어떨까? 네, 아나운서 입사해서 방송을 할 때는 아무래도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제 머리가 괜찮은지, 의상은 어떤지, 이런 데 신경을 좀 썼다면 지금은 이 컨텐츠에 더 신경을 많이 쓰여요. 그게 제일 많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사실 모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SBS 5시 뉴스입니다. 달라고 계시는 2000년 공중파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 미모의 지성까지 겸비하면서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맹활약 주목을 받았는데,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진 않은데요. 이렇게 푸짐.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그녀가 돌연 사표를 제출. 주변의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과연 이유가 뭐였을까? 그렇게 힘들게 준비했던 아나운서 딱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와, 이제 드디어 내가 아나운서가 됐구나.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꿈을 이룬 순간 또 다른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또 다른 꿈을 또 성취를 하게 되고, 근데 뭔가 하나하나씩 작은 성취가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목표가 점점 좀 커지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꿈 많은 욕심쟁이 오승연. 돌연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간 곳은 바로 학교. 더 높은 꿈을 향해 다시 영문학 공부를 시작.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녀가 근무하는 학교를 직접 찾았는데, 현재 국제어학원 연구교수직을 맡고 있는 그녀. 수려한 미모를 자랑하는 그녀의 연구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개봉 박두! 짜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제 교재가 와가지고. 주인도 당황할 만큼 발디딜 틈 없이 쌓여있는 책들. 아니,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요? 학교 학생들을 위한 영어 영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일부 교재가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 교재를 만들으려고 정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죠. 얼마 동안의 프로젝트였어요?
5년이요? 바쁜 연구 활동 틈틈이 영어 영재를 키우기 위한 지침서까지 발간했다는데 네. 뭐 영재 이런 것들을 좀 일반인들 혹은 정말 부모님들, 교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친근하게 좀 어려운 좀 이론들을 좀 정리해서 친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좀 책이 있으면 좋겠다. 차분하고 단아한 그녀의 음성과는 정반대로 그녀의 일상은 너무나 바빠. 새벽 방송에 지칠만도 한데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회의를 주관. 스케줄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바쁘신 상태로 이 연구실과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강한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걱정은 안 되세요? 쓰러지게. 저희가 먼저 쓰러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은 안 됩니다. 네. 정말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들도 쓰러지게 만드는 그녀의 활약을 한번 보면 우선 방송은 기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궁금하지 국제 영어 않으세요? 인증 시험의 홍보대사로 각종 강연에 대내외 활동이 많은 그녀 어디 이쁜 일이야. 동료 선후배와의 친선 교류를 위한 외부 활동에 국내 유명 인사들의 인터뷰 기자로도 맹활약. 쇄도하는 러브콜로 잡지 모델까지 소화하는 그녀. 몇 해 전엔 영화의 할리우드 진출을 돕고자 시작된 인연으로 심영래 감독의 역작 디워의 카메오 출연까지 했다. 도대체 하는 일이 몇 개야? 진짜 원더우먼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과연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 아침 일찍 출근길에 오른 그녀. 시간에 쫓기는 그녀의 아침 식사는 생식 한 잔이 전부. 이동하면서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간에 항상 쫓겨서 사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식이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는 항상 생식으로 때우는 것 같아요. 첫 스케줄의 시작은 오전 9시. 보통은 학교 연구실을 찾지만 오늘은 경기도의 한 센터로 향한 그녀.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 영재 교육에 대한 특강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그대로 여기서 발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강연을 마친 그녀. 이런 곳에서 곧바로 다음 스케줄로 이어진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준비 잘 돼가니? 지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다솜인데요. 내일 아나운서 시험이 있는데 아나운서를 꿈꾸는 후배를 위해 바쁜 시간을 기꺼이 쪼갠 승연. 시험을 앞둔 후배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본인의 생방송 대본까지 직접 챙겨와 실전 연습까지 시키는 꼼꼼한 그녀. 43%가 부족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자상한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오후 1시 점심시간. 생식으로 아침을 가볍게 시작했으니 점심이라도 편히 먹을까 싶었는데 아이고 그녀가 원더우먼이라는 걸 깜빡했다. 식탁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은 역시 일. 워낙 바쁘다 보니 식사하면서 회의하는 건 이미 일상. Energy for everything she does. Like she never looks tired. She's always cheerful. She approaches everything with a positive mind and positive way of looking at things. So I can see her passion for life and through her energy and her cheerfulness. 오후 3시 이번엔 방송국이다. 한 케이블 방송국에서 영어 교육에 관한 촬영을 하는 그녀. 몸짓으로 워크시트 준비됐어요. 초월적인 스케줄에도 생기가 넘친다. 올려져 있습니다. 오랜만에 동기를 만나 더욱 힘이 난다는데 네, 지금 글씨가 좋다고. 우리 동기 결혼은 한줄 SBS 078기 동기 아나운서 김범수 아나운서예요. 반갑습니다. 아유, 미모가 변치 않았어요.
피부 그대로고. 평소 그 회사 생활할 때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아주 착실하게 생활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또 그리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또 멋진 슈퍼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오승현 씨 맞지 오승현? 네, 오승현 씨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즐거운 퇴근 시간 오후 6시. 그러나 다시 학교를 찾은 그녀. 바삐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신랑의 연구실로 가는 중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남편. 그의 연구실을 찾는 건 빼놓을 수 없는 그녀의 일상 중 하나다. 어서 와요. 네. 드셨어요? 그럼요, 식사했죠. 애기 있어다 새벽에 나와서 애기를 갖고 왔잖아. 아침 먹고 왔지. 남편은 집안일은 물론 일적인 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외조의 왕이라는데 신랑이 정말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일 하는 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일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정신적인 지주처럼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조언을 많이 해주는 게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과연 체력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쓰죠. 동거해야 하는. 남편도 걱정할 만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그녀.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힘들 때가 있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습관이 이렇게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항상 이렇게 학교에 가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는 스타일이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일을 하면 되게 열심히 빠져들면서 하는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집중력이 있어서 그런지 힘들다 이런 생각보다는 도전적으로 뭔가 되게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슈퍼맘에게도 고민이 있다? 그녀의 고민은? 엄마 역할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그녀의 러브하우스. 천사처럼 귀여운 요 꼬마가 외아들 다윗. 부모님이 온 줄도 모르고 잠에 푹 빠져 있는데. 야 뭐야? 다윗이 자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엄마의 인기척에 슬며시 잠에서 깬 다윗. 근데 엄마를 보고도 반가운 기색이 없다. 다윗 차? 아우 졸려? 최근 일이 부쩍 늘면서 다윗과 놀아주는 시간이 적었다는 엄마 승연. 그래서일까? 삐친 듯 다윗이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잘 거야? 저 뭐지? 번쩍 눈을 뜬 다윗. 카메라엔 멋진 살인 미소를 날린다. 그래서 유치원 다녀왔어요? 그러나 엄마의 질문엔 침묵으로 냉담하게 대하는 다윗. 서운함보단 미안함에 엄마는 더욱 안절부절이다. 괜찮아요. 괜찮아. 한 개. 외출복 입고 나갔다 올까? 여기 바로 앞에? 어떻게든 점수를 따보려는 엄마. 아니 안 잘 거야. 그럼 다윗 뭐하고 놀까? 늘 바쁜 엄마에게 심통이 단단히 난 모양이다. 나가도 돼요. 아내와 아들의 마음을 모두 알기에 아빠가 따뜻하게 다윗을 달래준다. 그렇지? 옷 갈아입고 나가야지. 기계 만지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 그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땅 터져. 빵 터지죠?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치죠? 응. 양말 신어요. 다시 시작된 다윗맘 사로잡기. 이거 다윗 거야. 엄마 해줘. 싫어. 이거 다윗 거야. 그래 다윗 거. 다윗 엄마? 다윗 엄마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어떤 인격체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게 사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 엄마의 역할이고 어떻게 좀 다윗을 잘 키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은데 또 생각대로 아이가 그렇게 커 나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자라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잘 준비된 부모인지 항상 생각하게 하고 반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윗이.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제일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오승연 슈퍼맘의 육아 노하우 대공개. 일하는 슈퍼맘이라면 한 번쯤 고민했을 아이의 교육 문제, 그녀에게도 늘 숙제였다고. 그래서 터득한 그녀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단다. 저도 일하는 슈퍼맘인데 비결이 뭐예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자, 옳지. 이렇게 해서 힘을 막 줘봐. 이렇게. 첫 번째 노하우는 주말엔 무조건 아들을 위해 올인하기. 실내보다는 자연에 함께 나와 가급적 신체 접촉을 많이 한다는데, 또 하나는 양보다 질. 많은 시간을 내진 못해도 함께하는 시간은 최선을 다한다. 애기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은 부모님들한테서도 받는데 나름 저녁 시간에 같이 보고 또 주말에 같이 보고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또 시간을 내려고 하니까 다윗한테는 미안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요? 과연 엄마의 진심을 알아줄까? 자전거 타기에 한창인 다윗. 그런데 이때 엄마 이거 타봐. 다윗이 태워줄 거야? 엄마가 무거워서 쪼개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영차, 엄마 걱정 마요. 다윗이 태워줄게요. 기적처럼 수레가 굴러가고, 자세히 보니까 진실은 수레에 탄 엄마가 더 힘들다는 거. 하지만 진심을 다하는 아들이 엄마는 너무나 기특하다. 뽕 터지나. 이거 은근히 스릴 있는데요. 나서는 발걸음 뒤엔 네가 줬던 노래 내게로 가는 버스 한켠에 너무 싫었네. 남아인 각자의 사연들 저기는 거리 눈을 부시는 길에 끝에 나를 맞이할 그대. 아이와 함께 보고 만지고 놀아주는 부부. 많은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에 다윗에게 더 정성을 쏟는 부부. 그런 부모의 진심은 3살 다윗에게도 통했다. 엄마 있을 때 행복해. 해줄 거야. 이 방구생이야. 솔직히 이야기해봐. 누가 방구 많이 끼지? 아빠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엄마로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주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마를 사랑해주는 거 있잖아요. 애긴데 정말 애긴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되게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기가 도리어 엄마를 보호해주겠다고 그러고 엄마 사랑해 막 이런 얘기. 특히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있어서 다윗이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꼬마의 입에서 그 말을 듣는데 되게 찡하더라고요. 아 참 어디서 배웠는지 이런 말을 하네 이런 느낌. 인위적인 것보다 직접 자연 속에서 모든 걸 스스로 느끼도록 한다는데, 이것이 부부의 가장 중요한 교육 원칙이다. 괜찮아? 일어서. 자, 으쌰, 야, 세다. 울지 말고. 괜찮아. 그래, 그렇게 짚고 안 넘어지지. 막대를 좀 큰 것 같은데 너무? 자, 됐다. 다윗아, 호랑이 영어로 뭐지? 타그. 옳지. 그러면 거북이는? 아씨. 놀이하듯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까지 유도하는 엄마.
이런 자연학습을 통해 아이의 호기심까지 많아졌다는데 당겨야지. 다리 못 닦겠다. 다리 못 닦겠어? 자, 아빠가 따볼게. 자. 이야. 여기 카트도 있거든. 카트는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있다. 모두 이쁘고. 호기심이 많아서 이 안에 이런 뭐가 거를 있을까? 다 동굴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동굴을 가보자. 어디 열어보자. 시계도 있다. 저기 안에 뭐가 있을까. 맨날 이러거든요. 물 있다. 물 있다. 지진물 있다. 똥물. 표정 무서워? 맞벌이 부부이기에 늘 아이 교육에 대한 고민이 더 많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놀아줄 수 있을까 많이 이제 다리 나빠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자연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자. 그래서 사실 집 나가자마자 그냥 다 그냥 자연이에요. 산속에 그냥 집이 있는데요. 좀 서울과 제가 출근하는 곳과는 멀죠. 멀긴 하지만 다윗한테는 정말 이만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들을 위해 먼 출근길쯤은 가뿐히 감수하는 부부. 특히 아빠는 바쁜 아내를 위해 언제나 육아에 함께 동참한다. 되게 재밌지? 다이어트 해볼까? 과연 3살 다윗은 색소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오, 진짜. 이야. 아무래도 아빠가 좀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피아노도 쳐주고 기타도 쳐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긴 해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건 저도 처음 들어서. 있잖아, 해봐. 엄마도. 이 힘을 꽉 많이 주면 안 되나 봐요? 뭘 글쎄. 근데 나 진짜 안 돼. 잘. 얘는 한 번에 되잖아. 어떻게? 힘 꽉 줘서 해야 돼? 무엇이든 직접 만져보게 하고 신체 접촉을 많이 해준다는 부부. 잘하? 또 해봐. 특히나 음악에 관심 많은 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놀아주는 남편이 승현은 늘 고맙다. 다윗을 보면 저보다 사실 아빠를 더 많이 닮았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빠하고 굉장히 또 잘 어울리고 아빠가 그 다윗이 관심이 있고 또 다윗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니까요. 그게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아이가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빠한테 고마운 점이 많죠. 남편과 무려 14살이라는 나이 차를 극복하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맺은 인연. 그들에게 14살이라는 큰 나이 차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다. 저는 전혀 고민을 안 했는데 부모님은 좀 고민을 하면서 말렸었어요. 근데 항상 부모님은 제 선택을 믿어주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라서 지금은 저보다 부모님들이 더 신랑을 좋아해주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어 박사는 과연 아이에게 어떻게 영어를 교육시킬까? 그녀의 노하우 대공개! 집안 곳곳 가장 많은 것은 책. 그래서일까 벌써부터 스스로 구연 동화를 한다는 다윗. 했어요. 여기 벌레 나오겠어. 빨리 바퀴 도망쳐. 도망치자. 엄마 도망치지 마. 여기 우리 집이니까. 여기 바닷속이 아니야. 바닷속 아니야, 우리 집이야? 온갖 책이 널려 있어 조금은 어수선해 보이는 거실. 그러나 여기에도 특별한 교육 노하우가 숨어 있다.
바로 아이가 직접 읽고 싶은 책을 쉽게 고르게 하는 것. 그 결과 더욱 독서 능력이 높아졌단다. 레이디버그라는 그 벌레가 많이 나오는데 이 벌레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레이디버그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또 열심히 보더라고요. 아이의 연령이나 이런 거 치고는 굉장히 글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딨어? 다시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딨지? 그거 2층 버스? 그거 영국에 있는 2층 버스예요. 아이가 틀린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엄마. 독일은 어딨어요? 독일은? 멀지 없고. 중국은요? 여기 있고. 미국 여기 있고. 공부도 놀이처럼 재밌게 하는 것이 엄마 승연의 교육 노하우다. 그리스 여기다. 그리스. 영어 박사 엄마는 3살 다윗에게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킬까 점점 더 궁금한데. 노래. 그럼 들어보자. 무슨 노래야? 그거? 도넛 노래. 옳지. 도넛 송. 이건 무슨 노래? 기차. 옳지.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영어 노래만 틀어주는 엄마. 그런데 신기한 건 지루해하지 않고 계속 영어 음악을 듣는다는 것. 엄마와 함께 노래하며 공부인지도 모르게 즐기도록 하는 것.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재밌는 영어 동요를 계속 틀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영어적인 것들을 많이 접하게 하는 거죠. 어떤 컨텐츠든지 상관없이. 뭐 그게 아주 어려운 책이 돼도 좋고 아주 쉬운 그림책이어도 좋고 그런 환경을 열어주면 아이가 아이일 때는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뭔지 궁금해하는 욕구들을 채우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이때 다윗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으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월드스타 B의 영어 선생님이자 훈남 배우 이범수의 아내 이윤진. 다윗의 영어 선생님을 자청할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는데. 다윗아, 배꼽 인사해봐. 배꼽 인사. Do you remember me? Yes. 하기만 알고. 스네이크야? 아니면 스네일이야? 스테이크야? 좀 이렇게 찌찌를 먹이고 항상 재우는데 윤진이는 그냥 윤진이 품에 안겨서 잘 자고 그리고 또 윤진이도 영어 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윤진이 집에 오거나 우리 같이 이제 신랑이신 이제 범수 서방하고 같이 있을 때 영어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영어로 같이 얘기하면은 또 알아듣는다고 또 뭐라고 얘기를 또 잘해요, 다윗이. 그래서 이모의 방문에 더욱 신난 다윗. 자주 찾아와 다윗의 영어 선생님이 돼준단다. What is this? 역시나 그림을 통해 놀이하듯 영어 대화를 유도하는 윤진. 고양이야. No. What is the name of this animal? You can. 내리먹기다. Animal. 얘네와 What is this? What is this? It is a monkey. It is a 모기. 그래. ding dong. Ding dong. Thank you. It is a monkey. 띵당. Furry pet. If there is some fur.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영어 공부 어떻게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테스트하러 왔는데 지겨운지 지금 막 장난감 있는 쪽으로만 가서 피터팬 영어로 뭐지? 영어 싫어. 영어 싫어. 오랜만에 만난 친동생 같은 후배에게 집 주변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는데
숲 한 구석에서 먹음직스런 앵두나무를 발견했다. 헛소리. 앵두 아니고 체리 아니에요? 앞집 거예요. 진짜? 진짜 맛있다. 또 어쩔 때 오이가 막 달려있어. 오이도 지금 오이 막 달려서 이러면 안 되거든. 원래 이런 거 딱 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막 열려있고. 두 분 진짜 친해 보이시네요.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아나운서를 하셨고 또 다시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은 영어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조언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는 되게 멘토 같은 분이세요. 워낙 또 저기 이제 신랑이 된 범수 씨하고 윤진이가 너무 잘해줘요, 다윗한테. 이제 선물도 무슨 기차하고 뭐 로버트 뭐 이만한 거를 사가지고 다윗한테 주니까 다윗이 이제 이모 온다 이러면 뭐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애기 미우면 안 돼. 아이들아. 지칠 줄 모르고 사촌들과 어울리고 있는 다윗. 방구. 방구. 그래. 방구 아니면 똥 거지는 어때? 아니면 동굴이야. 이모 나 장난꾸러기라도 이쁘죠? 저희 남편도 그렇고 다윗이 보면서 맨날 이런 아들 낳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너무 밝고 명랑하고 이렇게 요즘 애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인위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좀 아이 같지 않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진짜 애 같은 아기 같은 순수함이 있고 밝고 총명해서 너무 이뻐요. 이뻐요? 네. 가슴에 쌓인 많은 추억만큼이나 깊어진 밤. 모자는 잠잘 준비가 한창인데. 아니 더 닦아야지. 벌레가 있네? 봐봐. 봐. 네. 컸어. 나와. 그래. 그렇지. 다이사, 오늘 다윗 사탕 많이 먹었어? 벌레가 여기에 3마리나 있어. 오늘 또 뭐 드셨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오늘 뭐 드셨어요? 12시가 가까운 늦은 시간, 겨우 잠자리에 드는 승현과 다윗. 이 순간이 엄마에게도 다윗에게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바라만 봐도 미소가 지어지는 엄마와 다윗. 따뜻한 엄마의 품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아이의 웃음소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그러고도 한참 후 겨우 꿈나라 여행에 빠진 다윗. 그러나 엄마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한다. 다윗과 놀아주느라 밀린 일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은 2시에는 뭐 그게 낫지 않을까? 되게 굉장히 빡빡하시네요. 네? 뭐 그렇죠. 뭐. 일을 이제 다 재웠으니까요. 못한 일을 좀 더 하고 이제 바쁘긴 바쁘지만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고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제가 향하고 있는 비전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 이게 뭐 힘들다기보다는 좀 뿌듯한 거 있잖아요. 열심히 산다. 뭐 이런 뿌듯함? 네, 다행히 다윗이 밝고 아주 순수하게 자라주고 있어서 그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일을 해도 마음 놓이고. 다윗과 함께 친정으로 간 까닭은 주말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온 가족이 모인다는데 외아들의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한 열혈 슈퍼맘 오승연의 노하우 대공개. 모델을 좀 하실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와서 과연 승연과 다윗은 멋지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사랑스런 모자의 모델 도전기 잠시 후 공개됩니다. 디자인으로 상상하라. 리바트. 커플 실험 카메라. 편해? 풍선처럼 빵빵한 걸 어떡해. 액티비아 14일의 프로포즈로 시작하세요. 맛있다. 액티비아. 엄마들의 두 가지 생각. 모기는 바로 없애고 싶고 아이들은 안심하고 지키고 싶으시죠? 새로 나온 에프킬라 오토. 국화꽃 추출물 함유 살충 성분을 자동으로. 우와, 에프킬라! 우리 집은 지키고 모기는 없애고 에프킬라 오토. 제 몸매 타고난 줄 아세요? 사실 진짜 노력해요. 이온 음료 가볍게 걸렀다. G2는 칼로리가 반. 맛있다. 내 몸이 반한 이온 G2. 주말 오후 온 가족이 함께 승연의 친정집을 찾았다. 월드컵 첫 경기 하잖아요. 가족끼리 다 모여서 응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힘든 몸을 이끌고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왔어요. 다윗도 왔어요. 그래. 다윗 왔어요. 손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외할머니, 언니와 동생까지 식구들이 모두 모인다는데 어서 오세요. 자, 다윗. 외할아버지는 친히 가족들 간식을 직접 사오셨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요. 우리가 부치개를 부치겠습니다. 부치개와 막걸리를 드시겠습니다. 딸, 사위, 손주들을 위해 정성스레 파전을 준비하는 어머니. 옛날에 돌잔치, 백일잔치 뭐 이런 거는 다 집에서 했잖아요. 그걸 제가 중국 요리 뭐 팔보채, 양잔피 다 제가 했죠. 옛날 기억이 그런 기억이 별로 안 나서. 근데 어쨌든 우리 다 키 크고 다 그렇게 건장하게 키우고 그랬으니까 잘 먹였겠지? 그럼 옛날에는 뭐 진짜 인스턴트 그런 거는 전혀 없었죠. 손자 손녀들까지 집안 곳곳 가족 사진이 가득하고 오랜만에 형 누나를 만나 신난 다윗. 사촌 누나에게 어리광도 부리는데 저리 가. 편하단 말이야. 누나 가지 마. 주말마다 가족 모임을 갖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다. 누나 미워. 이런 대단히 가족을 좀 경험을 해주는 게 아이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정말 힘든 시간을 쪼개서 꼭 만나거든요, 주말에. 네, 그렇게라도 좀 이런 사회를 알게 하고 그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신나게 장난치는 다윗. 아이고 저런, 아프겠다. 드디어 경기 시작. 근데 어머니의 깜짝 제안이 이어진다. 저기 승리의 노래. 과연 승리의 노래는? 우와,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와. 난 그리스하고 저기 그 대전을 난 승리한다고 완전 믿어. 확신해. 어머니, 확신해요, 확신해요. 아니야, 다윗 이거 봐. 대한민국. 응원을 가르쳐주는 엄마 승연. 대한민국. 다윗의 열띤 응원 속에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열심히 지켜보는 가족들. 그리고 마침내 터진 승리의 골! 승리의 기쁨만큼 가족의 화목도 더욱 깊어간다.
모델에 도전한 승현 가족의 특별한 외출 이야기. 강남의 한 스튜디오를 찾은 승현과 다윗. 우리 다윗이 다음 달이면은 36개월 세돌 되거든요. 근데 세돌 되는 거에 맞춰서 우리 애기하고 저하고 표지 모델을 좀 하실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와서. 아들과 함께라 더욱 즐거운 촬영. 이런 자리에 결코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남편. 바쁜 일정 중에 잠시 짬을 냈단다. 이때. 이야, 되게 멋있다. 아이고, 아들이 마냥 귀여운 부부. 우리 다윗 마음에 들어요? 이야, 되게 예쁘네. Do you like it? 저 정말 예쁘죠? 엄마와 함께하는 촬영이기에 어색함 없이 능숙하게 모델을 소화하는 다윗. 엄마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저기. 봐봐. 우리 엄마 진짜 이쁘죠? 촬영 소품으로 등장한 비눗방울. 어딜 가든 호기심 가득한 다윗이 관심을 보인다. 뭐든 직접 해보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다윗 덕분에 촬영 스태프들까지 신났다. 처음 와보는 스튜디오에서도 너무 잘 적응하는 우리의 다윗.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많은 장소에 좀 노출을 시켜줬더니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새로 만나고 뭔가 이렇게 친구로 만들고 이러는 거를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독 촬영도 무사히 소화하는 다윗. 아이고, 우리 다윗 연예인 해도 되겠어요. 함께라서 더욱 행복한 다윗과 승현. 영원히 남겨질 사진처럼 두 사람의 가슴에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추억이 깊이 새겨졌다. 다윗이 진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너무 뛰어나고 아주 잘나서 그냥 그렇게 남을 잘 모르고 크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조금 뒤처지더라도 남을 알고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글로벌 리더가 아닌가 싶어요.